네, 2022학년도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준점수 산출 과정 분석하는 제 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8강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6강, 7강의 그 개인 가산점과 단체 가산점을 합쳐서 가산점 함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이게 전체적인 가산점 형성 원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듣고 바르게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분석하는 원칙은 이제 기존에 있던 가중합이나 뭐 표준점수 이런 걸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점수 크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원칙 몇 개를 말씀드리고 이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시뮬레이션이 아니에요. 어떤 표준 편차를 얼마 넣어보고 평균을 얼마 넣어보고 점수가 이렇게 나오네? 얘가 이겼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감탄밖에 안 되고요. 모든 내용은 수학적인 함수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식화해야 되는 거죠. 그냥 공식을 딱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거기다가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바로 여러분들 점수가 산출되게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원점수 크기에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지점수 1.12 이게 몇 개 틀린 거예요. 표준점수 124 이게 이변 시험에서 몇 개 틀린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평균과 표준편차 조건에 따라서 이게 좋은 걸 높은 걸 수도 있고 낮은 걸 수도 있고 모른단 말이에요. 몇 개 틀린지. 그래서 원점수 크기에서 이렇게 형성된다는 걸 분석해드리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기호는 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막 어렵게 막 대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기호를 써봤자 표현 이해도 안 되고 바로바로 느낌, 즉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평균 M 이렇게 표준편차 시그마 이렇게 보자마자 이게 어떤 식인지 바로 그 느낌이 오도록 고교 수학 내용 기호만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설명할 때도 뭐 아이스크림 컵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점수 체계, 이번에 새로 형성된 공통선택 혼합된 수능 점수 체계를 예를 들어 전자기기라고 하면요, 뭐 휴대폰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TV, 컴퓨터처럼 전자기기라고 비유를 하면요, 저는 이걸 모두 분해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작동하고 이게 이렇게 작동해서 여러분들 점수가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이제 분석하고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건 여러 번 보여드려가지고 다 기호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이건 6강, 7강에서부터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기호는 이제 한번 쭉 눈으로 봐주시고요. 5강 내용을 꼭 보셔야 돼요. 자, 최종 변환 원점수 분석해서 이제 하는 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면, 자, 요게 내가 받은 공통 점수,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내가 받은 선택 점수, 요게 원점수죠. 요게 원점수고, 요게 개인 가산점, 6강에서 배웠던 개인 가산점, 요게 7강에서 배웠던 단체 가산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각 그룹별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 다 보여드렸지만, 요거는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럼 가산점 함수는 뭐냐? 가산점 함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 가산점과 단체 가산점을 더한 거예요. 요거 두 개 더한 거. 네모 박스 요렇게 더한 거. 이해되시죠? 요 더한 거를 가산점 함수라고 부르고요.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공식이 나와 있지만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가산점 함수예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여기서 이제 y가 실제로 x축에 놓이게 되는, 그러니까 선택 점수에 의한 1차 함수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약간 등차수열 개념이죠. 왜냐하면 점수가 다 정수화되어 있으니까 0부터 y값이 수학 기준으로 0점부터 26점까지 가능한 정수값들이니까 개념상 약간 등차수열 개념이죠. 물론 y에 0이 있기 때문에 좀 등차수열에서 0번째 이걸 포함시키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1차 함수 형태의 식이 나온다. 요게 기울기, 요게 상수항. y절편이라고 하고 싶지만 여기 이제 x축을 y가 쓰기 때문에 상수항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1차 함수에서의 상수항.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산점 함수는 이와 같이 선택 점수에 의한, 내가 받은 선택 점수에 의한 1차 함수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물론 1차 함수일 수도 있지만 요 기울기에 따라서는 상수 함수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요, 실제로 기울기와 상수항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9가지 상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기울기 양수 음수, 기울기 0. 상수항도 양수 음수, 상수항 0. 그런데 상식적으로 가운데 기울기 0과 상수항 0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 이 기울기를 보세요. 이게 배점비에다가 표준편차 비를 곱한 거 마이너스 1인데 이게 1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표준편차의 비라는 게 루트분의 루트인데
이게 어떻게 76분의 24의 역수가 나오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거의 그러니까 기울기죠. 기울기 부분이 0이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쵸? 요게 1이 나와야 돼. 선택 1점의 가치가 1이 나오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수항 부분 보시면 이게 0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 뒤에 이건 배점비니까 P분의 Q는 그렇다 치고 mx 마이너스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 my가 4개의 상수가 돌아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0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수항 0도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4개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기울기 양수음수, 상수항 양수음수에서 4가지 형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4가지 형태의 기울기와 상수항을 이용해서 1차 함수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은 4가지 형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오른쪽 조건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요. 자, 밑에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얘죠, 얘. 상수항은 단체 가산점으로서, 상수항이 단체 가산점이에요. 아까 y 빵점 맞았을 때 받는 단체 가산점이라 했으니까 이게 상수항인데, 기울기 양수 조건에서, 자, 요거 양수 조건을 좀 변형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밑에 기울기 음수 조건도 변형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게 2강과 4강에서도 배운 건데 2강과 4강에서 똑같은 조건 배웠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선택을 많이 맞을수록 가산점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선택 잘 본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어떨 때? 원점수 동점일 때. 원점수 총점이 동점 나올 수 있잖아요. 동점일 때 선택 높은 친구가 이기게 되고,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 조건, 즉 요 표준 편차의 비가 배점비보다 작을 때는 선택을 많이 맞을수록 가산점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통 높은 친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요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가 상수항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자, 상수항이 양수인 조건, 상수항이 음수인 조건을 변형해보면 이렇게 돼요, 각각. 이거 변형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과 선택의 평균비가 표준 편차비보다 크면 상수항이 양수고, 평균비가 표준 편차비보다 작으면 상수항이 음수가 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의해서 기울기와 상수항 조건에 의해서 1차 함수가 4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각 조건들을 표현했거든요. 여기 1, 2, 3, 4번 보이시죠?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게 표현한 거냐면, 여러분들 1학년 때 두 직선의 위치관계 배울 때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 이거 뭐 할 때 나왔냐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요거 배울 때 일반형으로 표현한 다음에 기울기 조건 변형한 거가 있고 y절편 조건 변형한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쉬운 거라. 이게 같다 다르다에서 요 조건들을 활용하면 뭐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한다는 뜻은 아니고 요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 요걸 이용해서, 자, 밑에서 배웠지만 상수항이 양수고 기울기가 양수다 조건을 연결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1번처럼 평균비가 표준편차비보다 크고 표준편차비가 배점비보다 클 때, 즉 1번 조건을 만족하면 양수에서 출발해서 상수항 단체 가산점 양수에서 출발해서 가산점이 증가함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왼쪽이 상수항 조건이고요. 상수항 조건이고 오른쪽 부등호가 기울기 조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른쪽과 비슷한 의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수항이 양수인 조건, 기울기가 음수인 조건을 표현한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상수항이 음수면서, 보세요. 상수항이 음수면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 기울기가 음수일 때. 이해되시죠? 이거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와 같이 가산점 함수는 4가지 타입의 1차 함수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수항 기준으로 양수, 음수에서 출발해서, 내가 선택 빵점 받았을 때 우리 단체 가산점이 양수, 음수가 다 뜬단 말이에요. 이게 단체 가산점이 음수도 뜰 수 있다 그랬죠. 7강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양수, 음수 중에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조건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느냐. 무슨 뜻이야? 선택 점수가 많이 맞을수록, 선택 점수를 많이 맞을수록 계속 가산점이 많이 붙느냐, 아니면 선택 점수를 많이 맞을수록 가산점이 적게 붙느냐, 이제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단체 가산점과 개인 가산점이 혼합된 합쳐진 가산점 함수 이론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신기하던데. 자, 가산점 함수 분석 예시표입니다. 자, 가산점 함수 공식이에요. 이거 빨리 뭐 캡처 하시던지 휴대폰 촬영하시던지 해주세요. 가산점 함수, 여러분들 이번 수능 가산점 함수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자, 오른쪽은 이제 선택 과목 D랑 E로 정했는데 이걸 또 A, B로 하면 또 확통, 미적 이런 거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무조건 확통은 이렇게 나오나? 기한이 이렇게 나오나? 미적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아예 새로운 알파벳 D, E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D가 될지 누가 E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시를 안 들었지만 가산점 함수가 이렇게 뜰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어떻게? 막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런 예시 중에 하나를 이제 잡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른쪽 표. 자, D 선택 과목을 선택한 두 학생이 있고, E 선택 과목을 선택한 두 학생이 있어요. 각각 값을 D 선택 과목 친구들이 66, 20이 받았고 70점, 18점 이렇게 4명의 학생이 있어요. 모두 원점수는 88점이죠. 그런데 최종 변환 원점수에서 이제 어떤 형태를 갖느냐? 자, 요 함수 왼쪽 함수 보세요. 요 식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왼쪽 함수에 의해서 요 왼쪽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면 값 학생은 22점이죠. 근데 D그룹 함수는 어떻게 돼 있어? D그룹 가산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22점에서 그러니까 공통은 가산점 함수에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공통에선 가산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수험생이 공통인데 거기에 가산점 일정하게 붙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공통은 가산점이 없고요. 선택 과목에서 선택 과목별로 여기 왼쪽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 편차 비와 평균 비에 의해서 평균들에 의해서 선택 과목에 의해 각 그룹별로 가산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왼쪽 그래프처럼. 그래서 값은 22점인데 무슨 그룹이야? D그룹이니까 알파만큼 제일 높게 형성이 되죠. 가산점이 알파만큼. 이거 다 0점 얼마예요? 이거 뭐 엄청나게 높고 나오잖아. 이 기울기가 0점 얼마 나올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1 앞에가 1점 얼마나 0.9 얼마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거의. 그러니까 그래프가 굉장히 완만한 그래프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원리로 을은 베타라는 가산점을 받고 이게 다 0점 얼마 들으니까 그냥 문자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과목 그래프에서 2과목 선택 그래프에서 감소함수니까 각각 18점, 22점 받으면은 각각 감마하고 델타의 가산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Q점수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88.9, 88.6, 뭐 88.3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88.1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결과는 이제 우리가 찾을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신의 영역이죠. 이 그래프까지 찾는 게 인간의 영역이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찾는 그 원리를 찾는 거는 사람의 영역이고 이 나오는 결과부터는 이제 신의 영역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점수들을 들고 표준 점수로 넘어갔더니 제가 예를 몇 개 드릴게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친구는 133.4가 떴어. 두 번째 친구 133.1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132.9 반올림 전 표준 점수입니다. 얘가 132.6이 떴어. 이렇게 뜰 수 있어요. 아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들이 다 0점 얼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자, 그러면 4명의 학생이 이렇게 뜨면 전부 어디로 표준 점수가 실제 나옵니까? 그 정수화 시키는 거니까 반올림에서. 전부 4명이 모두 133점이 나오죠. 일단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4명 모두 같아. 이게 뭐 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건 하나의 예시고 또 가산점 함수 그래프가 약간 달라지고 이제 표준 편차의 비나 평균의 차이에 따라서 자, 각 그룹별로 이제 계산을 했더니 요 또 다른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134.6 그 다음에 얘는 133.7 133.7 그 다음에 132.9 그 다음에 132.4 이렇게 떴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갑 친구는 134.6이니까 135로 가고 을은 134로 가고 병은 133으로 가고 정은 132로 가겠죠. 그러니까 4명 모두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표준 편차랑 평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4명 모두 각기 다르게 1점씩 차이 나게 형성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앞 조건에서 요 앞에 조건에서 조금만 조건을 변형해 보면요. 얘가 133.4가 아니고 얘가 133.6이 뜨고 맨 밑에 친구가 132.4가 뜨면 어떻게 돼요? 맨 위에는 134, 그 다음 133, 133, 그 다음은 132가 뜨죠.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이 0.5 단위를 0. 끝자리 소수점 0.5를 기준으로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갈지는 저희는 알 수 없죠. 예측을 할 수는 없죠.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것 정도만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 의해서 동점이 나도 표준 점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다? 무조건 공통이 높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다. 이길 수도 있고 공통 높다고 질 수도 있어요. 이기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예시를 왼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알파가 있죠. 베타가 있죠. 감마가 있죠. 감마 이렇게. 그 다음에 델타가 있죠. 자, 이거는 예시 한번 보세요. 공통 플러스 선택. 그 다음에 뒤에는 가산점 이렇게 이제 붙여줄 거고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 그래프 이 선택 집단이 있고 D 선택 집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그룹에서 어떤 친구가 33 더하기 11 받고 또 어떤 친구는 30 더하기 14를 받고 D그룹에서 30 더하기 14를 받고 얘는 33 더하기 11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죠? 선택 점수에서 가산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프에서 이쪽이 11점, 이쪽이 14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그룹, 자 보세요. 빨간색 그래프가 이 그룹이죠. 이 그룹에서 33 더하기 11 받은 친구가 가산점 알파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가산점 베타는 이 그룹에서 14점수인 친구가 베타를 받게 되죠. 이 그룹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감마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델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 표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이 그룹은 지금 이 그룹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아까 감소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선택을 많이 맞을수록 집니다. 이해되세요? 감소함수에서는 선택을 많이 맞을수록 진다. 이 표현이 좋고 증가함수일수록 선택을 많이 맞을수록 이긴다. 이 뜻이 이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왼쪽 상황과 오른쪽 표 상황이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 이해되시죠? 얘는 이 그룹이 높고 얘는 D 그룹이 낮고 오른쪽은 반대고 이해되셨죠? 이거 그래서 이런 형태로 원점수 크기에서 가산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가산점 함수를 조금 잘 이해하시고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6강에서 이제 설명 안 해드리고 여기 와서 설명해 드렸다고 한 내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렵다 또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그럼 개인 가산점에서 기울기가 음수일 때 그럼 기울기가 음수일 때 내가 선택을 많이 맞으면 감소함수일 때는 무슨 소리야 내가 많이 맞는데 가산점이 더 적으면 많이 맞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 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손해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체 가산점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제 이것만 이해하시면 모든 내용은 다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최종 변환 원점수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자, 4개로 분리해서 분석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단체 가산점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체 가산점은 0점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가산점 부분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요 밑에 표를 보시면 개인 가산점 기울기라는 게 결국 선택 1점의 가치에서 1 뺀 것 뿐이에요. 그냥 여기 위에 식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택 1점의 가치는 4강의 내용을 들으셔야 이해가 되시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걸 설명이 기니까 할 수는 없겠고요. 그러면 선택 1점의 가치가 0.9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0.1 플러스 0.1 즉 그래프가 얘는 감소함수가 뜨고 얘는 증가함수가 뜬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택 점수에서 이제 4점짜리 기준 4.8점에서 26점까지 그냥 볼게요. 이거 뭐 4.8점 이런 의미보다는.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4점을 맞으면 선택 1점의 가치가 0.9니까 실제로 변환됐을 때 3.6점의 파워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8, 9, 72 이해되시죠? 요거 두 개 곱해가지고 이런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변환 점수에서, Q 점수에서.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원래 원점수가 4점을 받았는데 변환돼서 3.6점을 받으면 가산점에서는 마이너스 0.4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0.4 손해본 거잖아요. 그럼 많이 맞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0.4씩 계속 손해보니까 마이너스 0.8 다 맞으면 원래 26점 받아야 되는데 1점의 가치가 0.9가 뜨면 23.4가 뜬단 말이에요. 어디서 Q점수에서. 그러면 가산점 입장에서 보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개인 가산점은 아까 내 선택 점수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비례하니까 마이너스로서 계속 비례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어떻게 마지막에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가산점 입장에서 보면 많이 맞을수록 당연히 손해죠. 그럼 많이 맞을수록 손해면 많이 맞지 말아야 되나? 그건 말이 안 되죠. 많이 맞아서 23.4점을 갖고 가야지. 가산점 손해니까 나 하나만 맞을래. 3.6점 가져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6점을 가져갈 거냐 23.4점을 가져갈 거냐인데 가산점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받을 점수 대비 요만큼씩 감소하니까 조금 맞았을 때보다 많이 맞았을 때 감산 효과가 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 가져가야 될 거를 23.4만 가져가니까
가점, 즉 가산점 입장에서는 조금 맞은 것보다 많이 맞을수록 가산점 입장에서는 많이 손해본다 이 뜻이에요. 기울기가 음수일 때. 이해되셨죠? 완전히 이제. 그 다음에 가산점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너무나 당연히 비례해서 맞으니까 기분 좋게 많이 가져가는 거고요. 요거는 쉬우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6강에서 설명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 차이점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가산점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선택 많이 맞았을 때 손해보는 이유가 선택 많이 맞을수록 가산점 입장에서는 감산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언제 가산점이 크게 형성되는지 작게 형성되는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점 기울기가 양수일수록 선택 점수 많이 맞았을 때 유리하다. 이제 이게 결론이고요. 자, 그럼 이제 모든 내용은 이제 다 해드렸거든요. 모든 내용은 가산점 함수까지 해서 마무리 다 해드렸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수능에서 흔히 말하는 가산점이라고 불리는 점수는 실제로는 보정 점수의 의미예요. 보정 점수. 즉, 너 미적기하 했으니까 이쁘니까 가산점 더 줄게. 이런 의미보다는 선택 과목별 난이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이제 선택 그룹별 실력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뭐다? 공통 점수의 아까 7강, 저번 7강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공통 점수의 3분의 1배에 해당되는 만큼의 컵을 준비한 후 선택 평균이 먼저 들어가고 그거에 남는 점수를 가산점으로 채워주는 게 일단 단체 가산점이고, 개인 가산점들은 위에 아까 배운 기울기들에 의해서 내 선택 원점수 곱하기 그 기울기에 비례하도록 개인 가산점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의 원점수의 차이를 수학적인 식으로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사람들이 이번에 다 찾아보고 얘네들은 1점 더 줄까? 마이너스 1점 더 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동 수학적인 식으로 다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겁니다. 보상해 주고 감산하고. 그래서 가산해 주는 것처럼 그냥 보이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뜬금없이 너 이쁘니까 가산점 더 줄게, 이 의미가 아니고, 의미보다는 선택 과목별 손해보는 과목은 가산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과잉 이득,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막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평균이 너무 높게 나오는 그룹은 그 선택 점수에서 개별적으로 다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과잉 이득에 대한 감산 효과, 즉 왜냐면 공통 그룹이 낮으면 원래 실력이 낮은 친구들인데 선택이 쉬워가지고 평균이 높아버리면 과잉 이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감산 효과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점수를 가감해서 조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보정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잘 되셨죠? 저 이해 잘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능 점수 새로운 체계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드리는 이유가,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이번에 수능 점수 체계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다들 막 어리둥절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게 머리 긁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극적.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엑셀에다 점수 넣어보고 얘가 이겼네, 얘가 졌네, 이러고 있고, 이렇게 막 어리둥절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공통평균 각 그룹에, 그 다음에 선택평균, 그 다음에 공통표준편차, 죄송합니다. 공통표준편차, 선택표준편차들은 이건 다 신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미리 계산할 수 없는. 지금 탐구 과목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각 과탐 각각의 과목, 사탐 각각의 과목 평균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표준편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막 각각 다르게 나오고, 뭐 예전에 봤던 단일 과목들 국어나 뭐 수학, 가형, 수학 나형들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때는 이거 단일 과목이니까 한쪽만 있더라도.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 결과들은 모두 신의 영역이라 그냥 나중에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요. 제가 이번 1강부터 8강까지 강좌를 제작해서 강의해드리는 목적은 이번 수능 점수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실 수 있도록, 120% 이렇게 하면 조금 또 뭐 농담 쪼니까 말 그대로 100%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한 겁니다. 분석을 다 해가지고, 그것도 원점수 크기에서.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뭐 신의 영역은 넘어갈 수 없지만 이 신의 영역 문턱에 갈 수 있게끔 노크는 할 수 있도록, 이해되셨죠? 이렇게 신의 영역의 문을 우리가 노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모두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강좌들을 제작을 했고요.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산신령님 턱수염이라도 잡아당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강좌들을 일단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험을 일단 잘 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산신령님 저에게 유리하게 이번 시험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빌 수밖에 없어요. 빌 수밖에 없고 대신에 우리가 미리 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점수들이 정확하게 산출되는지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어떠한 뭐 대비, 뭐 우리가 대비라는 건 뭐 크게 대비할 건 없고 시험을 잘 보는 게 대비죠, 결국. 그런데 점수 체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는 일단 알고 있어야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아, 내가 원점수 1점 이겼는데 왜 지는지, 그리고 내가 선택이 이겼는데 어떤 애는 선택이 적은데 얘가 이기고 어떤 친구는 선택이 이겼는데 어떤 그룹에서는 얘가 이기고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잘 해주시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는 그 수험생분들하고 선생님들께서 요 강좌 영상을 보시고 이 점수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 이제 수능을 마음 편하게 대비하실 수 있는 것이 제 바람과 이 강좌의 목표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영상이니까 제가 뭐 이제 댓글 이런 거는 다 쓰지 않게끔 이제 해놨지만 우리가 유튜브 생활의 예의는 구독과 좋아요잖아요. 거기서 뭐 좋아요 이런 거는 표시 안 되게 설정해놨지만 이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영상 내용이 유익했으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는 그냥 강좌 제작한 입장에서는 보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수능이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새로운 이렇게 복잡한 수능 체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고 시험을 어떻게 잘 봐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성공적인 대입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영상 제작한 그 내용을 구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